안녕하세요. 조리기능장 박선희입니다. 오늘은 어만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시험을 치다 보면은 어만두를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선이나 또 만두나 어만두라는 어자가 들어가는 생선을 만질 때 제일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선 포 뜨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 뼈 있는 것도 잘라내야 되고 해서 일단 반을 자르시고, 여기 중심에 뼈가 있기 때문에 뼈를 조금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포를 뜨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꺼운 쪽이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부분을 먼저 살살 잘라서 넓게 펼치시고, 그렇죠? 이렇게 한 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반 남은 것을 이렇게 반 잘라서 넓게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되고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은 넓게 펼쳐질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고, 넓죠?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가 나왔고요. 아까 반 잘라서 여기 앞에 배 쪽을 또 반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를 이렇게 반을 떠서 이렇게 펼쳐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두드려 주시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하나. 그러면 세 장이 나왔죠. 여기 접촉 부분, 반 접어진 부분에 조금 더 두드려 주시면 좀 부드러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3개. 자, 그럼 또 여기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거 반을 자를게요. 반을 잘라서 이렇게 윗부분 곱게 얇게 이렇게 자르시고, 또 얇게 한 번 더 살살살 해서 한 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그럼 4장이 나왔죠. 그럼 또 다시 여기 넓은 부분을 또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또 이렇게 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5장이 나왔네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생선살이 조금 이렇게 약간 굳어져 있으면 괜찮은데요. 살이 잘 부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좀 충분히 없애시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됐죠. 자, 이렇게 나머지 살짝 남은 부분은 아까 여기 하다가 조금 떨어지거나 좀 부서지거나 그렇게 모서리가 잠깐 붙지 않은 그런 곳을 이렇게 가서 접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허술하게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소금, 후추 조금 뿌려 보겠습니다. 소금 살살살 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추 살살살 붙여 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놔두고요. 그럼 이제부터 야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야채는 숙주를 먼저 데쳐내야 하기 때문에 숙주부터 먼저 손질하겠습니다. 여기 만두 속에 들어가는 거라도 거두절미를 하라고 나오면 거두절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 잡고 꼬리, 머리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을 다 했습니다. 자, 여기 내려놓고 그다음 오이 손질할게요. 오이는 자, 소금으로 이렇게 껍질 빡빡 문질러 주시고, 그래 가시나 불순물 제거하시면 돼요. 길이 사이즈는 거기 이제 요구 사항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거의 5, 6cm로 하시면 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센치에 구애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같이 칼날과 손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서 채는 곱게 썰어야지 그 사이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굵으면은 소금에 절여서 볶아도 뻣뻣했기 때문에 약간 채를 곱게 썰어 주셔야지 소금에 절여서 볶아 놓으면은 숨이 좀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0.1cm로 채를 곱게 썰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에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숙주 데칠 물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불을 켜고, 자, 그 다음엔 우리 숙주랑 오이를 손질했으면 그 다음엔 고기 손질하겠습니다. 해서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하겠습니다. 자, 곱게 얇게 편을 썰어야 돼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서. 고기도 아주 곱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고기를 담아 놓고, 물이 끓으면 소금을 살짝 넣고 숙주를 넣겠습니다. 한번 팔팔 끓여서 식혀야만 되겠지, 아니면 덜 끓으면 이게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끓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끓는 동안에 자, 그 다음 목이버섯. 자, 목이버섯은 여기 한 덩어리가 있었거든요. 여기 뭉친 부분을 살짝 잘라내시고, 자, 이건 버리고요. 곱게 요거 채를 썰겠습니다. 곱게 채를 썰어 주셔야지 속에 들어갈 때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게 채를 썰어 주세요. 채를 썰었습니다.
이렇게 담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 표고버섯 하기 전에 숙주가 다 데쳐졌어요. 그러면 한번 씻어서 헹궈 내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꾹 짜시고, 자, 이렇게 담아두고,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내시고, 이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하시고, 자, 포를 뜨겠습니다. 자, 크게 한 장으로 뜨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얇게, 작게 조금씩 뜨시면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채를 쓸게요. 아주 곱게, 얘도 곱게 썰어야지. 양념을 했을 때 또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주 곱게 해야지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자, 해서 목이버섯 옆에 놔두겠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파, 마늘을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부분은 빼시고, 이렇게 해서 파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물을 조금만 넣어서 하시면, 물 조금만 이렇게 딱 넣고 하시면 이게 파가 끈적이는 부분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잘 다져지거든요. 곱게 다질 때는 이런 방법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늘도 편 썰어서 이렇게 세워서 곱게 채를 썰어서 썰어주시고요. 이게 또 곱게 썰어야지 이게 양념을 했을 때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표가 나지 않게 아주 곱게 썰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이럴 때 넣으셔도 되고, 물을 조금 아까처럼 이렇게 넣고 다져주시면 잘 다져질 수 있습니다. 거칠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주어서 곱게 다지는 게 우선인데, 하시다 보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끓이는 거에는 조금 별 상관이 없는데, 무치거나 할 때는 좀 표가 많이 나거든요, 마늘이. 그래서 곱게 이렇게 다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고기, 그 다음에 목이버섯, 표고버섯, 이건 전부 양념이 똑같은 양념, 한 양념에 다 쓰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서 다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장 하나, 2개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탕 하나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기름 반 스푼, 그다음에 후추 약간, 그다음 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파 마늘 넣겠습니다. 파 마늘 우와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섞어주시면, 너무 양이 많을 때는 좀 남기셔도 돼요. 너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적당히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양념장으로, 자,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해서 조물조물, 여기도 조물조물, 조금 더 넣을게요. 조물조물, 여기도 조물조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양념을 전부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으로 했던 걸 소금 간 해놨었잖아요. 오이를 요걸 씻어서 물기를 수분 제거 좀 하겠습니다. 해서 채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손으로, 양이 많지 않으면 손으로 그냥 이렇게 꾹 짜셔서, 그래서 키친타올에다가 이렇게 꼭 짜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죠? 이제 이거 모두 볶아야 되겠죠? 그래서 팬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볶을 때는 제일 흰 거부터, 깨끗한 거부터 볶아서 그 다음에 담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접시를 하나 준비해 놓고, 그죠? 볶아서 여기 넣고, 또 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고기부터 볶겠습니다. 오, 여기 딸려 들어갔네요. 그래서 고기를 볶으실 때 기름이 넉넉하지 않으면 고기가 탈 수 있으니까 기름을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기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좀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가 잘 익기도 하고 그래서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페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걱으로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사용하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날릴 수도 있고, 모을 때도 빨리빨리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이런 주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고버섯 하시면서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뭐 한꺼번에 다 볶으면 되지 않냐 그러시는데,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하나씩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좀 줄여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목이버섯도 살짝 볶아주고 기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진짜 식혔죠. 자, 이제 아까 우리 숙주 해놓고 수분만 짜놓고 아무 양념은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긴 양념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하신다면은 소금이나 소금 참기름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좀 길기 때문에 좀 송송 잘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소금 참기름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속은 참기름 약간만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여기에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두를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까 우리 소금과 소금 또 후추 했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생강이 나오면 생강즙을 내서 위에 좀 뿌려 주신다거나 아니면 청주가 나오면 청주를 좀 뿌려 주신다거나 거기는 나오는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는 지금 아까 수분을 좀 제거를 하고 그냥 놔뒀는데요. 수분이 많으면 밑에 이게 키친타올을 깔으시고 이렇게 소금 후추 두시면 이게 수분이 밑으로 다 빠지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그 전분을 감자 전분 녹말을 할 건데요. 너무 축축하게 두껍게 되지 않고 곱게 이게 마르게 탁탁 묻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수분이 많으면 축축해서 쌓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닦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거의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 물을 좀 받아서 찜기에 물을 반 정도 받아서, 수분이 적으면 증기가 세게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좀 찌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흰살 생선이기 때문에 오래 찌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분을 좀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놔두고요. 자, 이렇게 놔두고 이제 전분을 묻히겠습니다. 껍질 있는 면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먼저 묻히시고 뒤집어서는 다시 이렇게 껍질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위가 올라오도록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또 묻힌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묻힌 다음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또 치우고 그다음에 이건 옆에다가 놔두시고요. 이제 소를 넣고, 자, 이제 소를 넣어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자, 껍질 쪽으로 놓고, 그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손이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5cm가 되게끔 5cm와 두께 3 이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전분을 한 번 더 묻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껍질 쪽이냐 여기가 껍질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서 크기가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꼭 만들어 놓고 뒤집어서 이렇게 뭉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터지는 쪽은 이렇게 전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여기가 피가 살아나서
모양이 예쁘게 잡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꾹꾹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피가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싸시면 돼요. 싸서 뒤로 뒤집으면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덜 싸지니까 꼭 눌러서 한 번 더 꼭 싸신 다음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싸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한번 싸주시고, 요구사항이 몇 개가 내라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개수만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여유가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만들어 주셔도 혹시 터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여유가 없으면은 그거 만드는 것도 바쁜데, 그죠?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꼭 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 주시고, 여기 터지는 쪽은 이렇게 전분을 묻혀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도 이쪽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소가 아주 곱게 채를 쳐야지만 여기 들어갈 때 좀 수월하게 들어가지, 너무 굵은 게 있으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곱게 채를 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서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묻혀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단은 됐죠. 자, 이제 찌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면보를 물에 적신 다음에 뚜껑을 열고 불을 살짝 줄이고요. 데이니까 이렇게 넣고, 자, 올리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불을 올려서 한 4분 정도 찌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을 끄시고, 자, 이렇게 물을 한번 이렇게 부어주시면 윤기가 나고 촉촉한 만두가 되도록 물을 한번 얹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한번 줬지만 손에 전분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좀 묻히신 다음에 숟가락으로 뜨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게자장 가루를 하겠습니다. 넓은 그릇에다가 붓고 물은 1:1 보다 좀 작게 해서 넣어서 섞어주세요. 약간 미지근한 물을 하면 빨리 발효가 되니까 이렇게 섞어서 물이 끓으면 이 위에 얹어서 발효를 한 3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효됐습니다. 자, 여기에 겨자의 쓴맛이 나기 때문에 약간 찬물로 한번 살짝 이렇게 헹궈서 약간 쓴맛을 빼내시고, 그러면 여기에 그냥 불어진다고 하죠. 여기 마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빼내고 나면은 설탕 하나, 그 다음에 식초,
하나, 간장 약간, 이렇게 해서 섞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풀어 놓으셨다가 이게 덩어리 진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저절로 풀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풀리면 다시 설탕과 섞어서 이렇게 가라앉은 것을 전부 섞어서 덩어리가 있으면 체에 내리시고 아니면 그냥 부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게자장 완성했습니다.